시작하면 시작 탭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도면 시작 버튼을 사용해 새 도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 도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서 리스트에서 도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알림 영역에서는 사용 가능하게 된 제품 업데이트 정보가 제공됩니다. 연결에서는 A360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고 피드백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도면 영역은 객체를 작성하고 수정하여 설계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도면 영역의 왼쪽 위 구석에는 뷰포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뷰 큐브 및 다른 보기 도구의 표시를 전환하거나 뷰포트 수를 조정하거나 명명된 뷰 또는 사전 설정 뷰를 선택하거나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뷰 큐브를 사용하면 도면 뷰를 회전하여 다른 관측점에서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 막대에서는 스티어링 휠, 초점 이동, 줌 및 궤도 도구와 쇼 모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메뉴 버튼을 사용하여 탐색 막대를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도면 영역의 왼쪽 아래 구석에는 UCS 아이콘이 있어 XYZ 축의 양의 방향이 표시됩니다. 도면 파일 탭 위에 마우스를 놓으면 모형 및 배치에 미리 보기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추가 옵션을 보려면 도면 파일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파일 탭 위에는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에는 명령과 도구가 탭과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는 선, 원, 타원 등 객체를 작성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패널에는 이동, 복사, 회전과 같이 객체를 수정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는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도구가 포함되도록 이 도구 막대를 쉽게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을 작성하거나 열거나 게시할 수 있고 명령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영역의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컨트롤을 이용하면 도면 작업 대부분을 수행하는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치 탭에서는 게시할 도면 영역과 축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기호 플러스를 클릭하여 배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명령행을 사용하여 명령을 시작하고 현재 명령 내용을 입력합니다.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잃지 않은 명령 목록이 나타납니다. 명령행에서 도면층, 블록, 해치 패턴 등의 기타 컨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명령 이름 또는 내용을 입력한 후에 엔터 키를 누릅니다. 동적 입력을 사용하면 커서 옆에 명령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맨 아래에는 응용 프로그램 상태 막대가 있습니다. 상태 막대에는 일반 제도 도구, 주석 축척 도구, 작업 공간 사용자화 도구 등이 표시됩니다. 작업 공간 컨트롤을 사용하여 3D 모델링 작업 공간으로 변경하면 그곳에서 솔리드, 표면 또는 메쉬 모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에는 설계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추가 도구 및 컨텐츠로 도구 팔레트를 사용자화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층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층을 통해 도면에서 객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인쇄 또는 표시를 위해 객체를 쉽게 끄거나 켤 수 있도록 유사한 객체를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변경 방지를 위해 도면층을 잠글 수 있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겠습니다.
이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도면층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이 도면에 오브젝트라는 새 도면층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는 객체가 자동으로 이 도면층에 추가되도록 이 도면층을 2번 클릭하여 현재 도면층으로 만듭니다. 라인 명령을 사용하여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을 시작하면 값을 입력하거나 옵션을 지정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명령행의 프롬프트로 표시되며 동적 입력이 켜진 경우 커서 근처의 툴팁으로도 표시됩니다. 지금은 동적 입력을 끄겠습니다. 선의 첫 번째 점을 표시하기 위해 도면 영역을 클릭합니다. 다음 점 지정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커서를 끌어 다시 클릭합니다. 명령을 종료할 때까지 라인 명령에서 추가점 지정 프롬프트가 계속 표시됩니다. 명령을 종료할 때까지 ESC, 엔터키,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입력을 선택합니다. 도면 정밀도를 조정하도록 다양한 제도 도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교 모드 버튼을 사용하면 그리는 선이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속됩니다. 여기서도 직교 모드는 끄겠습니다. 온 스냅으로도 알려진 객체 스냅을 사용하면 기존 객체를 기준으로 새 객체를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끝점 객체 스냅을 사용해 앞서 그렸던 기존 선의 끝점에 새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오토 스냅 표식기를 통해 사용 중인 객체 스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작업을 할 때는 일부 객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객체를 수정하려면 먼저 객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객체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객체 위에 놓고 클릭합니다. 객체를 추가로 클릭하여 현재 선택 항목에 추가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객체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 항목에서 객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누르면 선택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객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대신 선택 윈도우를 통해 여러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면 윈도우 내에 완전히 포함되는 객체가 선택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면 걸침 선택이 작성되어 윈도우에 걸치거나 포함되는 모든 객체가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수정 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rase 명령을 사용해 도면에서 객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객체를 선택하고 지우기 도구를 클릭하거나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객체를 실수로 삭제한 경우 신속 접근 도구 막대나 명령 바로가기 메뉴에서 명령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윈도우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줌 확대합니다. 줌 명령을 사용하거나 커서를 대상 위에 놓은 다음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끌면 도면 뷰를 초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 탭에서 카피를 선택하고 걸침 윈도우를 사용하여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교차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윈도우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복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휠을 2번 클릭하여 설계를 현재 윈도우에 맞춥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도면의 주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석을 사용하여 측정 단위를 전달하고 기능을 호출하고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치수는 주석의 유형입니다. 스타일을 사용하여 주석 모양을 조정합니다. 주석 패널을 확장하여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편집합니다. 이 도면에는 기본 스타일 외에 사용자 정의 문자 스타일이 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로 사용자 스타일 제목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치수에 대해 사용자 치수 스타일 주를 선택합니다. 문자 및 치수에 사용할 스타일을 정의하고 나면
도면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패널에서 도면층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문자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합니다. m텍스트 명령을 사용하여 여러 줄 문자를 작성합니다. m텍스트 명령을 사용할 때는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해 여러 줄 문자 객체의 폭을 결정하라는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문자 편집기 탭을 사용해 문자 서식을 지정하거나 기본값을 적용하고 편집기에서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추가한 다음 도면층 드롭다운으로 돌아와 치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합니다. 선형, 각도, 반지름 등 여러 유형의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치수 명령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누른 다음 치수를 기입할 객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이나 폴리선, 세그먼트에 효율적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점을 더 자세히 조정하려면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도면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지지점의 각도에 치수를 기입하려면 각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지지점의 수직 및 각도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하여 치수를 배치합니다. 도면에 문자와 치수를 추가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를 완료한 후에는 아마 다른 사용자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도면 배치에서는 설계의 뷰 하나 이상이 가상용지에 구성됩니다. 배치에는 보통 제목 블록, 뷰포트 하나 이상, 그리고 주석이 포함됩니다. 배치 작성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면의 배치 수는 도면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템플릿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치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배치, 삭제, 이름 바꾸기 등의 옵션 리스트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치 작성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새 배치 버튼을 사용하여 새 배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모든 새 배치에는 기본 페이지 설정 및 뷰포트가 포함됩니다. 뷰포트에서는 표시할 설계 영역 및 축척을 조정합니다. 이 배치에서는 페이지 설정을 편집하고 제목 블록을 삽입하고 뷰포트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뷰포트를 지웁니다. 배치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설정 관리자에서 배치의 출력 장치와 용지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목 블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제목 블록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합니다. 삽입을 선택하고 이전에 작성한 제목 블록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는 설계를 표시할 뷰포트를 정의합니다. 뷰포트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한 다음 뷰포트 명령을 사용하여 새 뷰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 맞게 뷰포트 크기를 조정합니다. 설계가 표시되는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뷰포트를 선택하고 미리 정의된 옵션 리스트에서 적절한 축척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치가 준비되면 플롯을 선택합니다. 플롯 대화 상자의 맨 아래 오른쪽 구석에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추가 설정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설정을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롯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를 출력 장치로 보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2D 설계에서 3D 모형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커피 머그잔의 평면도, 정면도 및 우측면도가 표시된 이 2D 도면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3D 모델링 작업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D 모델링 도구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본에서 솔리드, 표면 및 메쉬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홈 탭에서 제공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3D 객체는 3D 뷰에서 더 쉽게 작성하고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Shift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뷰를 변경합니다. 뷰 큐브를 사용하여 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뷰포트 컨트롤에서 음영 처리된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높이를 3.8로 지정하여 머그잔의 2D 밑면을 돌출시켜 머그잔 본체에 3D 원통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원을 작성합니다. 반지름은 1.5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눌러 당기기를 사용해 머그잔 내부를 작성합니다. 깊이는 3.5로 지정합니다. 보시다시피 눌러 당기기를 통해 원통의 중심을 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얼라인을 선택하고 2D 손잡이 중심선을 선택한 후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제 2D 손잡이를 복사하여 3D 머그잔에 정렬해 보겠습니다. 2D 머그잔의 중심선을 따라 두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엔터키를 눌러 계속해서 세 번째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다음으로는 3D 머그잔 중심선을 따라 대상점 두 개를 선택하여 손잡이를 회전합니다. 이 중심선의 끝점을 세 번째 대상점으로 선택해 손잡이를 머그잔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완성하기 위해 스윕을 선택하여 2D 경로를 따라 손잡이의 프로파일을 스윕합니다. 마지막으로 Shift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3D 머그잔을 중심으로 궤도 이동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메쉬 객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D 모델링 작업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D 모델링 도구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본에서 솔리드, 표면 및 메쉬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객체는 3D 뷰에서 더 쉽게 작성하고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Shift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뷰를 변경합니다. 뷰 큐브를 사용하여 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형의 모든 모서리를 볼 수 있도록 뷰포트 컨트롤에서 와이어 프레임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쉬 탭을 선택한 다음 대화상자 실행기를 선택하고 다듬기 선의 수를 설정합니다. 메쉬 객체가 여러 개의 면으로 나뉩니다. 다듬기 선의 수를 변경하여 면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메쉬 객체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메쉬 기본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메쉬 상자가 메쉬 기본체입니다. 길이, 폭 및 높이를 지정하여 메쉬 상자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메쉬 상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더 부드럽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엔터키를 두 번 더 눌러 더 부드럽게 하기 명령을 반복해 메쉬의 부드럽기를 레벨 3으로 높입니다. 이제 메쉬 객체의 형태를 조정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편집할 면을 선택합니다. 이동 장치를 사용하여 선택한 면을 이동합니다. 장치에서 노란색 강조 표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동이 X축, Y축, Z축 중 어느 축을 따라 구속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동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회전 장치를 선택하여 객체에 굴곡을 더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회전 평면이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각진 부분 추가를 사용해 선택된 면의 부드럽기를 제거하고 뾰족한 모서리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메쉬 객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쉬 정면을 선택하여 부드럽기 정도를 높입니다. 메쉬가 어떤 모습일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뷰포트 컨트롤에서 음영 처리된 비주얼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Shift 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메쉬를 중심으로 궤도 이동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몇 가지 표면 모델링 명령을 사용하여 이 주전자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표시된 객체를 사용하여 모형의 본체,
주둥이 및 손잡이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비주얼 스타일로 3D 모델링 작업 공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표면 탭에서 회전을 선택하고 중심선을 중심으로 이 스플라인을 회전합니다.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축의 경우 이 중심선을 따라 점 2개를 지정하거나 엔터키를 누른 다음 중심선을 선택하고 회전 각도로 360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hift키와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모형 뷰를 변경합니다. 3D 모형을 작성할 때는 뷰 초점 이동, 줌 및 변경을 여러 번 수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입니다. 이제 이 원을 주전자 본체로 돌출시키겠습니다. 솔리드를 사용하여 표면을 자르고 물을 붓는 주둥이를 위한 절단선을 만들 것입니다. 솔리드 탭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 마우스를 끌어 주둥이의 원통을 작성합니다. 이 원통은 주전자 본체 안쪽으로 이어지되 바닥까지 관통하지는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체에서 주둥이를 빼서 표면을 자르겠습니다. 빼기를 선택하고 주전자 본체를 선택한 후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작업 대화 상자에 솔리드와 표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적절한 작업이 아니라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솔리드를 버릴 객체로 사용하므로 빼기를 계속하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원통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로프트 명령을 사용해 주둥이를 작성하여 잘린 표면의 모서리와 주둥이 맨 위의 스플라인 사이에 로프트 표면을 작성하겠습니다. 표면 탭에서 로프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표면에 잘린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둥이의 맨 위 모서리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 표면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엔터키를 다시 눌러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윕을 사용하여 주전자의 손잡이를 작성합니다. 먼저 손잡이의 프로파일로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른 후에 프로파일이 따르도록 할 경로를 선택합니다. 손잡이를 작성하면 주전자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자르기를 사용하여 주전자 본체와 같은 면이 되도록 손잡이를 자르겠습니다. 손잡이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 절단 모서리로 주전자 본체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제 주전자 내부에서 자를 손잡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주전자가 거의 완성되었지만 바닥을 마저 완성해야 합니다. 패치를 사용하여 주전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 바닥을 작성한 후에 엔터키를 다시 눌러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주전자와 테이블 사이를 띄우도록 주전자 밑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밑면에 약간의 높이가 적용되도록 패치를 간격 띄우기 해보겠습니다. 화살표는 간격 띄우기 방향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경우 반전 옵션을 사용하여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 거리로 0.7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제 주전자 바닥과 본체를 혼합하겠습니다. 먼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원래 기준 표면을 지웁니다. 혼합을 선택하고 첫 번째 모서리로 바닥 표면의 모서리를 선택한 후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주전자 모서리를 두 번째 모서리로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제 연속성 그립을 사용하여 표면의 연속성과 돌출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두 표면이 함께 혼합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성의 경우 첫 번째 모서리에 대해서는 G1을, 두 번째 모서리에 대해서는 G2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음으로는 돌출 크기를 선택하고 첫 번째 모서리에 대해서는 3을, 두 번째 모서리에 대해서는 1을 입력한 후에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밑면에 근사한 테이퍼가 생깁니다. 이처럼 표면 명령 몇 개만 사용하여 멋진 모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 도면층 특성 재지정을 살펴보고 이를 관리 및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어
사용 가능한 모든 도면층 특성을 확인합니다. 도면층 설정 대화 상자를 열고 외부 참조 도면층 특성에 대한 재지정 유지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비스리테인 시스템 변수를 1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로드할 외부 참조 도면층 특성을 선택합니다. 외부 참조 종속 도면층이 수정될 때 다시 로드할 특성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비스리테인 시스템 변수를 0으로 설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색상, 선 종류 및 선 가중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특성 중 어느 것이라도 재지정된 경우 해당 재지정이 현재 도면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외부 참조 도면에서 도면층 특성을 변경하겠습니다. 재지정되지 않은 특성은 새 외부 참조 도면층 특성 변경 사항으로 다시 로드됩니다. 비스리테인 시스템 변수가 1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이 경우 선 가중치 및 선 종류 특성은 재지정되지 않았기에 다시 로드되었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재지정이 되었으므로 다시 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스리테인 모드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외부 참조 도면층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드 시스템 변수는 참조된 도면층의 특성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명령 윈도우를 사용하여 비스리테인 모드 시스템 변수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0이며 이 경우 도면층 특성 설정이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도면층 특성 설정을 동기화하려면 도면층 특성 값의 합을 입력합니다. 명령행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면 도면층 설정 대화 상자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전환 버튼을 사용하여 배경 강조 표시를 변경해 재지정된 외부 참조 도면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층 설정 대화 상자에서 기본 배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외부 참조 재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재지정된 외부 참조 도면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황에 맞는 메뉴에서 외부 참조 도면층 특성 재지정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재설정할 도면층 특성 또는 도면층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모든 도면층을 선택합니다.